미전역에서 신종곰팡이 칸디다 아우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체계가 약한 노인이나 환자 등에게 취약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녀의 도시락에 김치를 쌌다 교사와 갈등을 빚은 한인 학부모의 사연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사는 학부모에게 김치가 담긴 도시락이 역겹고 부적절하다는 비난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대학의 아이스하키 선수가 휠체어를 계단 아래로 밀쳐버리는 영상이 공개돼 비판과 논란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본인의 나이를 위조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혐의를 받은 한인 여성이 다름 아닌 외롭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LA 통합교육부 교직원 노조가 오늘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4일간 학교가 문을 닫자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생산을 일정 부분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도록 해서 최악은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오늘 발표한 가드레일 조항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첨단 반도체 기업은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향후 10년간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게 됩니다. 구형 범용 반도체의 경우 10% 이상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중국에서 5% 이상 증설은 금지됩니다. 중국과의 공동 연구 개발도 금지됐고 이를 어기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These guardrails will advance shared national security interests as the U.S. continues coordinating and collaborating with allies and partners to make global supply chains more resilient and diversified. 다만 미국 정부는 기술 업그레이드는 허용했습니다. 현재 시설에서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한 생산 능력을 늘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무부 고위당국자는 미국 정부의 장비 수출 통제 규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중국 내 시설의 기술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악은 피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투자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된 만큼 미국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장비 반입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작년 10월 중국의 첨단 장비 반입을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1년 유예 조치를 내렸습니다. 올해 10월 이후 첨단 장비 반입이 금지되면 기술 업그레이드가 어려워지는 만큼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국이 은행 위기를 막기 위해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은행 사태가 안정 국면을 맞을 거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미국 은행연합회 회의에 참석한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소형 은행들이 앞서 파산한 은행들과 같은 대규모 인출 사태를 겪을 경우 추가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similar actions could be warranted if smaller institutions suffered deposit runs that pose the risk of contagion. 옐런 장관은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연준 등 당국의 조치가 추가로 은행이 파산할 위험을 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런 정부의 조치 덕분에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안정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government's recent actions have demonstrated our resolute commitment to take the necessary steps to ensure that depositors' savings
and the banking system remains safe. 은행권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는 옐런 장관의 발언으로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정부의 예금 보장 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최근 폭락하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주가가 40%나 폭등하는 등 최근 파산 사태 영향으로 급락했던 은행들의 주가가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은행권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을 맞을 경우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골드만삭스 등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의견도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밟을 거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 파산 사태가 연준이 은행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물가 상승과 은행권 불안에 제대로 대처했느냐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미국에서 신종 곰팡이가 50개 주 절반에서 발견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칸디다 아우리스라고 불리는 신종 곰팡이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텍사스, 네바다, 뉴욕주에서 가장 많이 발견됐습니다. 칸디다 아우리스는 주로 면역 체계가 약한 노인이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등을 타겟으로 삼으며 일반적인 항진균제 치료에 저항하거나 내성을 보여 감염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표준 실험실 검사를 통해서는 감염을 식별하기 어려워 적절한 조기 치료에도 어려움이 있고 만약 환자의 혈류에 들어가게 되면 심각하고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장기간 의료시설에 머물고 있는 사람과 자주 방문하는 노인들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진들은 이 곰팡이에 감염된 환자의 거의 절반이 90일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으며 팬데믹으로 발생한 의료기기 재사용 증가나 곰팡이 감염 검사 축소 등이 감염 확산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미 전역 29개 주에서 8,000건 이상의 칸디다 아우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 자녀의 도시락에 김치를 쌌다가 교사로부터 비난을 받은 한인 학부모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에 작성된 글에 따르면 5살 아이를 둔 한인 학부모가 아이의 점심으로 김치와 스팸, 그리고 작은 샐러리 등을 함께 싸서 도시락으로 보냈다가 자녀의 교사로부터 점심 도시락이 역겹고 부적절하다는 비난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한 교사는 학부모에게 도시락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고 다른 학생들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불편하게 한다며 도시락을 더 이상 싸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말투가 굉장히 무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의 식습관에 맞춘 식단이라며 메뉴를 바꿀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교사가 또 한 번 이메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며 학부모는 자신의 태도가 정말 잘못된 것이냐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의 94%는 학부모 편을 들며 교사의 존중성 없는 태도와 문화 비하,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대학의 한 아이스하키 선수가 빈 휠체어를 계단 아래로 밀어버리는 영상이 공개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경찰국은 지난 11일 머시어스트 대학교 아이스하키팀 선수이자 3학년 재학생인 카슨 브리어가 술집에서 멀쩡히 세워져 있던 휠체어를 계단 아래로 밀어버렸다면서 이로 인해 무질서한 행위와 폭행 공모 등 3건의 경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계단 아래로 떨어진 휠체어는 몸이 불편한 한 여성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세워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영상은 인터넷에 퍼졌고 오늘 아침 조회수가 3,900만 회를 넘길 만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자 학교 측은 브리어뿐만 아니라 영상에 나오는 다른 2명의 선수에게도 임시 출전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브리어는 대학교를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불이어가 휠체어 주인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고 학교 측에 간접적으로 전하면서 진전성이 없는 태도라며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뉴저지주의 한인 여성 신혜정 씨가 나이를 위조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해 4일 동안 학교를 다닌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신 씨의 범행 동기가 밝혀졌습니다. 신 씨의 변호사인 데런 갤버는 신 씨가 남편과 이혼한 뒤 렌트비로 $2만 달러가 밀리는 등 심경에 큰 불안이 찾아와 과거 본인이 안전하다고 느꼈던 장소인 고등학교 시절을 재현하고 싶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 씨의 문서 위조는 잘못된 행동이며 본인도 실수를 인정하고 있다며 단지 외로운 마음을 달래고자 고등학교에 입학했던 것으로 다른 악의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씨는 미국으로 이민 오면서 16살 때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기숙 학교에 입학했으며 이후 뉴저지 러커스 대학교에서 정치학과 중국어를 전공한 뒤 석사 과정 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신 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재판이 종결되면 1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LA 통합교육부 교직원들의 파업이 시작될 예정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협상에 실패하면서 오늘 폭우 속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파업이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부터 사흘 동안 학교는 문을 닫게 되고 학부모들은 자녀를 맡길 곳을 찾느라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두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다운타운과 한인타운의 학교 앞. 학교 안에 있어야 할 교직원들이 거리로 나와 물가 인상에 맞춰 임금을 올려달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실질 소득이 늘 수 있게 급여를 올려달라는 겁니다. Whereas our brothers and sisters, their annual pay is $25,000 on average, which is about $1,600 every month. So we're saying that that's not a fair wage. LA 통합교육부 교직원 노조는 오늘부터 4일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6만 5천여 명의 노조는 LA 통합교육부의 30% 급여 인상과 근무 조건 개선 등을 제안했지만 협상에 진전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교직원들은 교사들과도 연합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스쿨버스 운전사와 조교 등 3만여 명의 교직원뿐만 아니라 참다 못한 3만 5천여 명의 교사들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So you have to have 6 hours to be able to have health insurance. So they hire people under 4 hours so they won't give them health insurance. So there's a lot of members that have no health insurance. 죄송하고 우리도 학생들 보고 싶은데요. 이 문제가 해결할 때까지는 기다려야죠. 그래서 죄송하고 그냥 같이 응원해줘서 감사해요. 이처럼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되면서 학교는 텅 비었고 42만여 명의 학생은 수업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학교가 휴교에 들어가자 맞벌이 부부와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맡길 곳을 찾거나 하루 병가를 내야 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If they go on strike again, it's going to be real difficult for babysitting, all that. LA 통합교육부 측은 150개 학교 문을 열고 수업은 진행하지 않더라도 갈 곳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보호 프로그램 운영에 나서며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75% of our kids live at or below the poverty level. What we're looking for now is a rapid solution to this ongoing debate specific to this contract. And I believe that the president of the union and myself, if we go to the table, will be able to meet in the middle. 한편 지난 2019년 LA 통합교육부 교사노조는 임금 인상을 위해 6일 동안 파업을 진행해 교육당국과 합의를 성공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한편 이번 파업으로 학교가 폐쇄되자 학생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LA 동물원과 식물원이 무료 입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LA 동물원 측은 파업 기간 3일 동안 통합교육부에 등록된 유치원생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에 한해 동물원과 식물원 무료 입장을 제공할 예정이며 하루 종일 참여할 수 있는 동물원 캠프인 커뮤니티 사파리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학생증이나 등록 증명서를 보여줘야 하며 동행하는 보호자는 $5의 요금이 부과되고 사파리 데이 프로그램은 1인당 하루 $50에 진행됩니다.
한편 LA 통합교육부는 파업기간 학생들을 위해 무료 급식을 제공하거나 레크레이션 센터를 개방한다고 전했으며 도서관과 일부 박물관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가정학습과 학교에 관한 업데이트 등의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 핫라인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인타운 식당 건물 주차장에서 무장 강도가 총으로 위협해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당시 사건 현장 영상을 공개하고 용의자 수배에 나섰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저녁 9시 55분쯤 4400블럭 베버리 블러바드에 위치한 식당 주차장에서 권총을 든 한 강도가 주차장 밖에서 숨어 있다 남녀 커플을 향해 달려들어 위협을 가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무장 강도가 권총을 들고 커플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이들의 휴대폰과 현금 등 금품을 강탈해 도주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한 경찰은 이 강도범이 달아난 뒤 약 1시간 뒤쯤 2마일가량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향해 강도 행각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가 키 6피트, 몸무게 180에서 190파운드의 30에서 35세 사이의 흑인 남성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뉴욕 맨하튼 한복판에서 권총을 소지한 채 도주하던 용의자를 한 주민이 붙잡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지난 16일 오후 4시쯤 두 남성이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한 남성이 총기로 위협을 가하고 도주하다 주민에게 붙잡혀 결국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용의자인 제이슨 플레밍은 길거리에 있던 주민에게 제압당한 뒤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용의자인 플레밍에게서 2정의 소총과 권총을 압수했으며 플레밍은 현재 총기 소지와 위협 등의 혐의로 최고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체포에 도움을 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영상을 본 네티즌은 해당 주민에 대해 용감한 행동이라는 반응과 위험한 행동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대면 무료 법률 상담을 재개합니다. LA 총영사관은 팬데믹으로 전화나 이메일로만 이루어지던 무료 법률 상담을 오는 29일부터 다시 대면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오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예약제로만 운영됩니다. LA 총영사관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는 변호사가 직접 참석해 한국 내 부동산 분쟁이나 상속법, 한국 기소중지 문제 등 각종 민형사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미국에 대해 세계 안정을 해치지 말라고 경고하며 강력한 반미 연대를 과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전날 비공개 회동 이후 크렘린궁에서 다시 만난 시진핑과 푸틴.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은 각자의 이익, 무엇보다도 주권과 영토 보전, 안보를 지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강력한 반미 연대를 확인했습니다. 러시아는 대만 독립에 반대하고 중국이 자국 주권을 지키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미국을 향해선 세계 안정을 해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유엔 안보리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모든 형태의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끈끈한 공조를 과시했습니다.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두 정상은 러시아와 중국을 잇기 위해 건설 중인 가스관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고 원자력과 디지털, 인공지능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공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화, 그리고 휴전 모색 등이 담긴 지난달 발표한 평화 계획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시 주석의 1대1 회동에서 평화 계획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며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준비만 된다면 중국의 평화 계획이 사태 해결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해법에는 러시아의 점령지 철수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40% 줄이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감축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기존 산업부문 감축 목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감축분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2년 전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40%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다만 달성을 위한 세부 사항은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산업 부문의 감축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다음으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 부문의 감축률을 기존 14.5%에서 11.4%로 낮췄습니다. 당초 2030년까지 3,790만 톤을 줄이기로 했는데 2,980만 톤만 줄여도 됩니다. 대신 40%를 지키기 위해선 산업 감축률이 줄어든 만큼 다른 부분에서 줄여야 합니다. 먼저 에너지 전환 부분에서 기존 목표치보다 400만 톤을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1년 27.4%인 원전 발전 비중을 5%포인트 늘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7.5%에서 21% 이상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을 통해 90만 톤, 숲 조성 등 해외 감축분을 통해 400만 톤을 기존 목표치보다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총 890만 톤의 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산업계는 환영했습니다. 산업계 현실을 일부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현재의 목표치가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산업구조상에서 여전히 매우 도전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5년간 약 9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구체적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르면 오늘 기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대표 추가 조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검찰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르면 오늘 기소할 예정입니다. 대선을 앞둔 재작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반 만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7,800억 원의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900억 원 가까운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사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흘리고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4곳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으로 133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다만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이나 불법 정치자금 혐의는 이번 공소장에 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기소했습니다.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까지 경기도가 내야 할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도록 요구했다는 겁니다. 북한 송금 과정에 관여를 하거나 그거에서 아는 바가 없다. 검찰은 대북 사업 성과는 대선 주자로서 이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실제 대북 송금의 실익은 이재명 대표 몫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 변경과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으로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북한이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던 발사대는 2달간의 공사를 통해 급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이동식 발사대는 왜 사용하지 않은 건지, 또 북한의 전술핵 능력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서해위성 발사장이 있는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를 지난 1월부터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눈 덮인 산등성이를 따라 기존 도로에서 또 다른 길이 점점 뻗어나오더니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는 발사대로 추정되는 시설 공사도 이어집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튿날인 지난 20일엔 주변이 검게 변한 듯한 모습도 관찰됐습니다. 북한이 지하에 땅을 깊이 파낸 뒤 만든 미사일 발사 시설 사일로를 이용해서 발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사일로 건설에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걸 감안하면 해당 발사대는 2달 만에 급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설사 급조됐더라도 북한이 지하 시설을 만드는 기술은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의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대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전술핵에 사용할 수 있다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핵탄두를 소형화했는지도 관심사입니다. 남측을 겨냥한 초대형 방사포나 KN-23 단거리 미사일에 핵을 싣기 위해선 직경 40-50cm 정도로 핵탄두를 줄여야 하는데 북한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수입을 차단해달라고 국제사회에 요청하는 등 한 달 만에 대북 독자 제재에도 나섰습니다. MBC 뉴스 송익표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밤 9시쯤 아프가니스탄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진이 난 곳은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쪽으로 파키스탄과 인접한 힌드쿠시 지역인데요. 지진의 충격으로 파키스탄 북부 스와트 지역에서 건물들이 무너져 13살 소녀가 숨지고 150명이 다쳤고요. 아프간 동부 라그만 지방에서도 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진은 인도 수도 뉴델리와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서도 느껴질 만큼 강력했다는데요. 진앙지에서 1000km 넘게 떨어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8개 나라에서도 진동이 감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얼굴에 붉은 흉터가 선명합니다.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프렌치 흉터 챌린지인데요. 이탈리아 10대들 사이에서 얼굴을 꼬집어서 흉터를 일부러 만드는 놀이가 유행하자 당국이 틱톡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틱톡이 젊은이들의 자해 행위를 선동하는 유해 콘텐츠를 고의로 방치했다는 건데요. 이 챌린지는 프랑스 폭력배의 폭력적이고 거친 모습을 따라한다는 의미에서 프렌치 흉터 챌린지라는 이름이 붙었다는데 흉터가 심하면 레이저 시술을 받아야 하고 평생 남을 수도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출장비가 비싼 도시는 미국 뉴욕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컨설팅 업체 ECA 인터내셔널이 지난해 196개국의 출장비를 조사한 결과 1위인 뉴욕의 하루 출장비는 $796, 104만 원 정도였고요. 국제기구가 모여있는 스위스 제네바와 미국 워싱턴 DC의 출장비가 그 다음으로 비쌌습니다. 서울은 세계 57위, 아시아 5위였고요. 홍콩이 하루 출장비 68만 원으로 아시아에서는 제일 출장비가 많이 드는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는 2013년부터 곰돌이 풀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빗대는 글들이 돌았는데요. 당시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걷는 모습이 곰돌이 푸와 푸의 호랑이 친구 티거와 닮았다는 이야기가 퍼진 겁니다. 일각에서 푸의 이미지를 중국 체제에 반대하는 의미로 사용하자 중국 당국은 푸 캐릭터를 검열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이번 상영 취소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는 상영 취소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중고등학생 12명이 13살 소녀를 잔인하게 괴롭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얼굴에 담뱃불을 갖다 대는가 하면 머리카락에 불을 붙이는 등 끔찍한 폭행을 저질렀는데요. 폭행은 행인의 개입으로 멈췄고 가해자들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독일에서는 지난주에도 12살 소녀가 같은 동네에 사는 동년배 소녀 2명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동부 해안으로 밀려오는 고래 사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고래가 좌초에서 폐사하는 일은 2년에 한 번꼴로 목격됐지만 최근에는 몇 주 간격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원인을 알아봤더니 고래 상당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어망에 걸려서 숨진 것으로 분석됐는데 부검 결과 고래 사체의 40% 정도에서 둔기나 프로펠러로 인한 상처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입니다. 여러분과 오늘은 우리가 네게티브 에퀴티는 뭔가요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언제 처음으로 차에 문제가 있어갖고 수리하러 딜러십에 차를 맡길 때가 왜 중요하고 거기에 마일리지가 왜 중요한 거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차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딜러십에 빨리 가는 사람과 차에 문제가 있는데 아유 오늘은 바빠, 내일 가야지, 또 내일 가야지 자꾸만 미뤄가지고 6개월, 1년 미는 사람하고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에 어떤 분들은 빨리빨리 가는 분들은 차가 문제가 있었고 곧바로 가면은 차를 수리로 하러 맡길 때가 3,000마일, 5,000마일 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똑같은 문제가 발생됐는데 어떤 분은 너무 바빠갖고 1년, 2년, 3년을 기다려서 갈 때가 3만 마일, 5만 마일이 가서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그 마일리지로 offset하는 계산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거는 차를 만약에 44,000에 샀다. 그런데 내가 첫 번 문제가 있어가지고 딜러십에 갈 때 차의 마일리지가 5,000마일이었느냐 아니면 5만 마일이냐 여기서 계산이 되는 거가 바로 마일리지 offset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당연히 차를 돌려줄 때는 내가 다운 캐시한 거와 monthly payment와 DMV registration하고 licensing fee하고 모든 걸 다 다시 돌아봤는데 만약에 내가 먼저 간 게 5만 마일이었다. 그러면 그 5만 마일에 대해서 운전을 하고 5만 마일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던 걸로 계산을 할 때는 거기서 마이너스 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만약에 차를 34,000에 샀으면은 그 5만 마일에 돌려줄 때는 14,000불을 디덕트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 차를 돌려줄 때 내가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늦게 갔으면은 마일리지가 많은 상황에서 차를 돌려줄 때는 첫 번 수리 기록에 5만 마일까지는 차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라고 밖에 해석을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비자가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꼭 문제를 첫 번 발생할 때 곧바로 가서 수리 기록을 만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의 성폭력 범죄가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JMS 신도 구별법이 공개돼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15년간 JMS 신도였다가 최근 탈퇴했다는 한 남성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 SNS 프로필을 보면 JMS 신도인지 알 수 있다고 밝힌 건데요. 남성은 우선 자기소개에 알파벳 R이나 숫자 316이 있는지 보라고 말했습니다. JMS 내부 용어 가운데 알파벳 R은 지도자 랍비에서 따온 것으로 정명석을 뜻한다는데요. R 하트, R만 바라볼 거야 같은 식으로 신도들만의 암호처럼 쓰인다고 합니다. 또 316은 정명석의 생일인 3월 16일을 가리키는데 신도들은 이날을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로 여긴다는 설명입니다. 누리꾼들은 프로필에 저런 티를 낼 만큼 숭배하다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하필 내 이름과 이니셜이 같다, 생일이 같아서 M1 사람 잡을까 무섭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라면 사진과 함께 불그리 레시피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정국이 지난주에 불닭볶음면과 너구리를 섞은 자신만의 조리법을 팬들에게 공개한 겁니다. 그러자 너구리 제조업체인 농심이 발빠르게 움직였는데요. 특허청에 불그리 그리고 불구리를 상표 출원을 한 겁니다. 농심 관계자는 너구리 상표권 보호 차원일 뿐 제품화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누리꾼들은 BTS의 영향력이 역시 대단하다는 반응과 함께 제주는 전국이 부리고 라면 회사만 돈 번다. 이 메인인 삼양은 뭐하고 농심만 움직이냐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더 늘리는 내용의 개편안이 국회에서 논의 대상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세비 절반을 먼저 약속한 뒤 국회의원 정수를 논하자고 말했는데요. 국회의원이 받는 돈이 연간 1억 5천만 원, 월 평균 1,200만 원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이걸 가구당 평균 소득인 6천만 원대로 줄이자는 주장입니다. 누리꾼들은 빈말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며 대찬성이라는 목소리를 냈고요. 국회의원들이 쓰는 부수적인 비용까지 다 손봐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한 커피 전문점 직원이 정리가 안 된 매장 반납대 사진을 공개하며 시민의식을 지적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직원의 업무 태만을 지적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이 매장 반납대에 컵과 쟁반, 쓰레기 등이 가득 쌓여 있는데요. 글쓴이는 사진과 함께 난 이게 현 시대의 집단 지성이라고 본다며 비아냥거리는 글을 남겼습니다. 손님들의 시민의식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손님을 탓하기보다 직원이 자기 할 일인 이 반납대 정리를 제때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회사 직원이라는 누리꾼도 손님 몰리는 시간은 10분마다 치워야 하는 거 알지 않냐는 댓글을 남겼는데요. 다만 손님이 반납할 때 분리수거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배달 기사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오토바이로 고개 운전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은 도로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에서 운전대를 놓은 채 좌석 위에 올라 얼굴과 팔을 돌리며 스트레칭을 합니다. 영상을 올린 이도 삼륜이라지만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냐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누리꾼들은 다른 나라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네. 목숨이 몇 개이길래 저러냐. 다치려면 혼자 다쳐라 라며 비난하는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여러 명의 대역을 두고 있다는 가짜 푸틴설이 또 제기됐습니다. 푸틴이 최근 마리우폴을 방문하며 공개한 모습이 그동안의 얼굴과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보좌관이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각각 다른 날짜에 찍힌 푸틴으로 추정되는 3명의 인물 사진과 함께 어느 쪽이 진짜라고 생각하냐며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눈에 띄는 건 사진 속에서 빨간 원으로 강조된 푸틴의 턱 모양입니다. 모스크바 사진의 경우 앞으로 돌출된 둥근 모양이지만 세바스토폴 사진에서는 무턱에 가깝고 19일 마리우폴 사진을 보면 튀어나와 있으면서도 각지고 뾰족한 모양인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 김정은도 대역을 쓴다던데 푸틴이라고 못 쓰겠냐는 반응에서부터 사진 속 귀 모양이 똑같은 걸 보면 같은 사람이랑 반응까지 보이며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달러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3월 21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